지금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이 세계 최고의 나라라고 굳게 믿어왔던 한 여고생의 충격적인 발언 때문인데요. 이 발언은 단순한 말 한마디가 아니었습니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의 자존심이 걸린 예민한 이슈였고 그 중심에는 단 한 명의 소녀, 제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리사입니다. 중국인 어머니와 미국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난 저는 뉴욕의 명문 사립학교에 다니는 17살 여고생이에요. 겉보기엔 평범한 가정처럼 보일지 몰라도 우리 가족에겐 누구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은 제가 절대 입에 올려서는 안 될 한 나라와 관련돼 있었죠. 그 전에 잠깐 1초만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중국인이셨던 엄마는 절 사랑하셨지만 어딘가 모르게 사늘하셨고 아빠는 밤마다 지갑 속 사진을 보면 눈물을 흘리셨어요. 겉으로는 평범한 가족이었지만 우리 가족에겐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저희 가정은 아무리 바빠도 주말 저녁 식사는 다 같이 모여서 하는 문화가 있어요. 맞벌이 부모님에다 아빠가 군인이라 늘 바쁘셨지만 이 시간만큼은 꼭 지키셨죠. 거실과 주방이 트여있는 아파트였는데 식탁에 둘러앉아 일주일간 있었던 일들을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이 식사 자리마다 엄마는 대화 중 늘 한국과 중국을 비교하며 한국을 비하하는 말씀을 하셨죠. 한국은 모방의 나라야. 중국과는 비교도 안 돼. 한류, 다 중국 따라한 거지. 한때 유행에 불과해. 엄마는 항상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그냥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러시나 했는데 나중에는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였죠. 특히 TV에서 한국 드라마나 K-팝이 나오면 채널을 돌리거나 짜증을 내셨어요. 이날은 아빠가 음식을 해주셨어요. 아빠는 요리 솜씨가 좋았죠. 근무 때문에 집에 잘 계시진 못했지만 집에 있을 때는 늘 부엌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계셨어요. 가끔은 한국 음식인 잡채도 해주시고 불고기도 해주셨어요. 한국 요리책을 보면서 혼자 연습하셨대요. 늘 즐거운 식사였죠. 엄마는 이런 날에는 말씀이 많아지셨어요. 자연스럽게 한국 이야기가 나오곤 했어요. 한국 음식도 다 중국 음식 아류작이야. 불고기? 그냥 양념한 고기 굽는 거잖아. 중국 요리가 훨씬 정교하고 깊은 맛이 있어. 그래도 우리는 아빠의 요리를 맛있게 먹었어요. 저는 사실 한국 음식이 좋았거든요. 하지만 엄마 앞에서는 그렇다고 맞장구 쳤죠. 저는 중국인 엄마와 미국인 아빠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위로는 오빠가 하나 있죠. 오빠는 저보다 훨씬 중국적인 외모를 가졌어요. 눈매도 엄마를 닮았고 피부색도 더 어두웠죠. 반면 저는 혼혈 같지 않게 생겼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 가족은 행복하게 살았어요. 어느 날 아빠가 저녁에 지갑 속 사진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봤어요. 제가 잠들지 못하고 부엌에 물을 마시러 내려갔는데 거실 소파에 앉아 계신 아빠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어깨가 떨리셨죠. 군인이셨던 아빠는 늘 강인한 모습이었는데 저런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조용히 다가가 보니 작은 사진 한 장을 보고 계셨어요. 너무 놀라 소리를 내버렸고 아빠는 황급히 사진을 지갑에 넣으셨죠. 아빠 왜 우세요? 아니,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누구 사진이에요? 그냥. 옛날 친구야. 잘 시간이지? 방에 올라가렴. 중국인인 엄마는 한국에 대해 유난히 적대감이 있고 무시하는 발언을 하셨어요. 어느 날은 저녁 뉴스에서 한국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엄마가 갑자기 화를 내셨죠. 한국의 역사는 다 중국에서 시작됐어. 한국은 모방의 나라라니까. 항상 대단한 것처럼 떠들어대지만 결국 중국 문화의 변방일 뿐이야. 그래서 그런지 저도 자연스레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았어요. 학교에서도 한국 친구들과는 별로 어울리지 않았죠. 그들이 K-팝 이야기를 할 때면 저도 모르게 코웃음을 치곤 했어요. 저는 고맙게도 머리가 뛰어났어요. 수학과 과학 과목은 항상 A를 받았고 심지어 월반도 했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칭찬을 많이 받고 자랐어요. 부모님 친구들이 오시면
너희 딸 정말 똑똑하네라는 말을 자주 들었죠. 그럴 때마다 아빠는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엄마를 닮아서 그런 거야. 그러면 엄마는 으레 웃으며 고개를 저었죠. 하지만 아빠가 그런 말씀을 하실 때면 눈동자가 흔들리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죠. 엄마는 다정다감하셨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오빠랑 사이가 더 좋다고 느꼈어요. 작은 일상에서도 그런 느낌이 들었죠. 엄마가 과자를 사오시면 오빠 것은 조금 더 많았고 오빠 방에는 더 자주 들어가셨어요. 물론 저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미묘하게 다른 무언가가 있었죠. 오빠랑은 5살 차이가 났어요. 제가 초등학교 2학년, 오빠는 중학교 1학년이었죠. 어느 주말 오빠 자전거 뒤에 타고 놀다가 넘어졌어요.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나고 있었는데 제가 더 어린데도 엄마는 오빠한테 먼저 뛰어갔어요. 괜찮아? 다친 데 없어? 오빠는 멀쩡했는데 말이죠. 오히려 저를 걱정하며 엄마 동생 다쳤어요. 라고 말했을 정도였어요. 지금도 그때의 감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이였지만 내가 덜 사랑받는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느꼈죠. 중고등학교 시절 저는 공부에 몰두했어요. 어쩌면 그게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을 얻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대학교를 최우수상을 받고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어요. MIT 물리학과를 전액 장학금으로 다녔죠. 졸업식 날 아빠는 눈물을 흘리시며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단다. 그때의 눈빛에도 너는 엄마를 닮았어 하는 눈빛이었어요. 중국인 엄마도 웃고 계셨지만 왠지 그 미소가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았죠. 특히 아빠가 제 어깨를 감싸고 우리 딸은 특별해라고 말했을 때 엄마의 표정이 살짝 굳어진 것 같았어요. 졸업 후 저는 나사에 취직을 했어요. 동양계 여성이 이렇게 좋은 성적으로 나사에 취직하는 것은 흔하지 않은 일이라 나사에서도 많은 환영을 받았어요. 첫 출근 날 부서장이 저를 소개했죠. 오늘부터 함께 일하게 될 리사입니다. MIT 물리학과 최우수 졸업생이고 우주공학 분야에서 주목받는 신진 연구자입니다. 모두가 박수를 쳐줬어요. 그곳에서 한국인 진우 씨를 처음 만났어요. 그는 저를 보더니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점심시간에 저에게 다가와 물었죠. 혹시 한국 계세요? 저는 정색을 하며 대답했어요. 중국계예요. 기분이 상했어요. 어디를 봐서 한국계야? 지금 나를 일부러 무시하려고 한 말 아니야? 어디 조그만 나라 한국 사람이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 진우 씨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 죄송해요. 그냥 어딘가 친근한 느낌이 들어서요. 주말 식사 시간에 가족들 모인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했어요. 다들 같이 흥분해서 제 말에 동조해 줄 알았는데 몇 초간 분위기가 싸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아빠는 포크를 내려놓으셨고 중국인 엄마는 입술을 꽉 깨물었죠. 오빠만이 가볍게 웃으며 말했어요. 뭐 그 사람도 너랑 친해지고 싶었던 거 아닐까? 한국인들은 다른 아시아계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거 좋아하잖아. 그렇게 오빠가 놀리면서 다시 분위기는 좋아졌지만 그때는 난 몰랐어요. 왜 그 말에 다들 눈빛이 흔들렸는지. 나사에서 일한 지 2년째 되던 해 저는 국제우주협력 프로젝트에 참여할 기회를 얻었어요. 아르테미스 달 착륙 계획의 일환이었죠. 여러 국가의 우주기관들과 협력하는 프로젝트였는데 제가 맡은 부분은 동아시아 국가들과의 협업이었어요. 리사, 당신의 배경이 이 프로젝트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중국어도 할 줄 알고 동아시아 문화에 대한 이해도 있으니까요. 부서장의 말씀이었죠. 저는 기뻤어요. 제 능력을 인정받은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곧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됐어요. 저는 진우 씨랑 한국에 가게 된 거예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의 협력을 위해서였죠. 아, 왜 한국이야? 엄마의 나라 중국에 가고 싶은데. 회의실을 나오면서 저도 모르게 투덜거렸어요. 그때 진우 씨가 제 말을 들었나 봐요. 그는 제게 다가와 말했죠. 한국에 가는 게 그렇게 싫으신가요? 저는 조금 당황했지만 솔직하게 말했어요.
솔직히, 네. 한국에 대한 좋은 인상이 없어서요. 진호 씨는 흥분돼 있었어요. 저를 잡고 말했죠. 한국에 가면 이것저것 볼거리도 많고 한국의 발전상을 직접 보고 싶어요. 제 고향이기도 하고요. 리사 씨가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가보면 생각이 바뀔 거예요. 그의 열정이 조금 부담스러웠어요. 저는 무시하듯 말했어요. 중국이면 몰라도 한국에서 뭐 구경거리가 있다고. 진호 씨의 표정이 살짝 굳었지만 그는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았어요. 어쨌든 함께 일하게 되어서 기쁩니다. 제가 한국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했어요. 중국인 엄마는 불쾌해하셨죠. 왜 하필 한국이야? 나사의 중국 프로젝트는 없어? 아빠는 조용히 식사를 계속하셨어요. 그러다 문득 말씀하셨죠. 한국도 우주 기술이 많이 발전했어. 좋은 경험이 될 거야. 중국인 엄마는 코웃음을 쳤어요. 뭐 어차피 중국 기술 흉내낸 거겠지. 출발 전날 밤 저는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아빠가 제 방문을 노크했죠. 들어와도 돼요. 네, 아빠. 아빠는 조심스럽게 방으로 들어오셨어요. 평소와 달리 매우 긴장된 표정이셨죠. 침대 끝에 앉으시더니 한참을 침묵하셨어요. 아빠 무슨 일 있어요? 리사. 너에게 말해야 할 게 있어. 그리고 아빠는 지갑을 꺼내셨어요. 그 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제게 건네셨죠. 그 사진은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와 아빠의 다정한 사진이었어요. 아이는 제가 분명했어요. 저는 눈이 동그래졌어요. 이게 무슨 미안하다. 이 여자는 너의 친엄마야. 저는 숨이 막혔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죠. 그럼 지금 엄마는 내 두 번째 아내야. 내가 3살 때 결혼했어.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말씀 안 하신 거예요? 아빠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처음에는 내가 너무 어려서. 그리고 새 엄마가 영영 말하지 말자고 했어. 오빠는 알고 있었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20년 넘게 알고 지냈던 어머니가 사실은 제 친어머니가 아니었다니. 그리고 오빠만 알고 있었다니. 그럼 제 친어머니는요? 왜 저를? 아빠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한국인이야. 그리고 이번에 한국에 가면 만나볼 수 있을 거야. 아빠는 그러시면서 종로구 익선동이라고 써있는 낡은 주소 하나를 주셨어요. 여기가 외할머니 집이야. 네, 엄마. 그러니까 생모는 지금 서울대학병원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어. 저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분노, 배신감, 혼란, 그리고 호기심까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려왔죠. 이래서 중국인 엄마가 한국을 그렇게 싫어했던 거예요. 그런 것 같아. 내 첫 결혼에 대한 질투심이 있었던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수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제 정체성에 대한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옆자리에 앉은 진우 씨는 제 표정이 좋지 않은 걸 알고 조용히 해주었죠. 15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인천공항입니다. 이제 곧 착륙합니다. 기내 방송이 나오자 저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넓은 바다와 함께 현대적인 건물들이 보였죠.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다고? 저도 모르게 놀라웠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라운 광경을 마주했어요. 거대하고 깨끗한 공항터미널, 모든 것이 첨단 기술로 운영되고 있었죠. 자동 출입국 심사대, 로봇 안내원, 넓은 면세점.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어요. 와, 이 공항 정말 대단하네요. 그렇죠?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의 공항 중 하나로 꼽힌답니다. 진호 씨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 눈으로 주변을 둘러봤죠. 공항에서 나와 도시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어요. 전철도 놀라웠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으며 모든 안내가 한국어는 물론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도 제공되었죠.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서 전철을 기다렸고 차 내에서는 대부분 조용히 스마트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 시민의식이 정말 높네요. 네, 우리나라는 작지만 규칙과 질서를 중요시해요. 우리는 먼저 호텔에 짐을 풀기로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하기로 했죠. 하지만 저는 마음이 급했어요. 아빠가 준 주소 익선동으로 가보고 싶었어요. 진우 씨 혹시 익선동이라는 곳을 알아요? 익선동요? 물론이죠.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동네예요. 전통 한옥을 현대적으로 개조한 카페와 레스토랑이 많아요. 왜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거기 가봐야 할 곳이 있어서요. 알겠어요. 내일 일정 후에 같이 가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게 첫날은 호텔 주변만 간단히 둘러보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날 아침, 우리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으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한국의 우주개발 현황과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참여 계획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죠. 한국은 이미 자체 발사체 누리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했으며 달 탐사선 다누리도 궤도에 올려놓았습니다. 연구원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또다시 놀랐어요. 한국의 우주기술이 이렇게 발전했다니. 이전까지 가지고 있던 한국에 대한 인식이 하나둘씩 깨져갔죠. 그날 오후 우리는 익선동으로 향했어요. 좁은 골목길에 들어서자 독특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전통적인 한옥 건물들 사이에 현대적인 요소들이 조화롭게 섞여 있었죠. 관광객들로 북적이는 거리를 걸으며 아빠가 준 주소를 찾았어요. 이 동네 정말 특이하네요. 전통과 현대가 잘 어우러져 있어요. 네, 한국의 매력이죠. 전통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서도 현대화를 추구해요. 진우 씨의 설명을 들으며 걷다 보니 관광객들이 정말 많다는 게 느껴졌어요. 다양한 언어가 들렸고 특히 눈에 띄는 한 쌍의 금발 커플이 있었죠. 우리는 스웨덴에서 왔어요. 신혼여행으로 한국을 선택했죠. 한국 드라마를 통해 한국 문화에 매료되었거든요. 제 옆에서 사진을 찍던 금발의 여성이 말했어요. 그들은 한국어로 간단한 인사도 할 줄 알았죠.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국을 무시했는데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였네.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중국인 엄마에게서 들었던 한국에 대한 이야기들이 편견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마침내 우리는 아빠가 준 주소를 찾았어요. 작지만 잘 보존된 한옥이었죠. 문 앞에서 저는 망설였어요. 진우 씨는 제 표정을 보더니 물었어요. 괜찮으세요? 얼굴이 창백해 보여요. 사실 여기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대문이 열렸어요. 70대쯤 되어 보이는 노인이 나오셨죠. 그분은 저를 보더니 잠시 멈칫하셨어요. 그리고는 눈물을 글썽이셨죠. 혹시 민지의 딸 아니니?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민지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지만 그게 제 생모의 이름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죠. 진우 씨가 상황을 파악하고 대신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찾아뵙게 되어 죄송합니다. 리사 씨가 특별한 이유로 이곳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를 안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전통적인 한옥 내부는 생각보다 현대적인 시설들로 채워져 있었죠. 할머니는 차를 내오셨어요. 기다렸단다. 20년 넘게.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조심스레 대화를 시작했어요. 제 어머니에 대해 알고 싶어요.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어요. 내 어머니 민지는 의사란다. 서울대학병원에서 일하고 있지. 오늘은 근무 중일 거야. 내일 만나게 해줄게. 그날 밤 우리는 근처 호텔로 돌아왔지만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우리는 프로젝트 일정을 마친 후 다시 익선동을 방문했고 할머니와 함께 서울대학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은 현대적이고 깨끗했어요. 할머니의 안내로 우리는 한 진료실 앞에 섰죠. 민지야, 손님 왔어.
할머니가 문을 두드리고 말씀하셨어요. 문이 열리고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우아한 여성이 나왔어요. 그녀는 저를 보는 순간 뒤로 한 걸음 물러섰죠. 리사. 진료 중 놀라운 사건이 발생했어요. 진료하는 중년의 여성이 사진 속 여자, 그러니까 제 엄마였어요. 엄마도 절 알아본 듯 했죠. 그간 아빠가 제 사진을 보내왔던 거였어요. 어머니. 저도 모르게 그렇게 불렀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진우 씨와 할머니는 조용히 방을 나갔고 저와 생모는 처음으로 마주 앉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녀의 첫 마디였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지만 묻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았죠. 왜 저를 두고 가셨어요? 그녀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내 아빠는 주한미군이었고 임무가 끝나면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지. 나도 처음엔 함께 가려고 했어. 하지만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내 엄마가 그때 중풍으로 쓰러지셨어. 혼자서는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였지. 내가 의대생이었는데 어머니를 두고 미국에 갈 수 없었어. 당시 한국은 지금처럼 발전하지 않았고 의료 시스템도 좋지 않았어. 내가 돌보지 않으면 어머니는.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분노, 이해, 슬픔, 그리고 묘한 연민까지. 그럼 왜 나중에라도 연락하려고 했어. 여러 번. 하지만 내 아빠가 재혼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그의 새 아내가 너를 친딸처럼 키우고 있다고 들었어. 내가 나타나면 너의 행복한 가정이 깨질까 봐 두려웠어. 진료 후 우리는 함께 익선동으로 돌아왔어요. 외할머니와 상봉했고 엄마의 이야기를 더 들었어요. 아빠는 한국 파견 군인이었고 그때 대학병원 실습 중이던 엄마를 만났대요. 그들은 사랑에 빠졌고 저를 낳았지만 엄마는 앞서 말한 이유로 미국으로 갈 수 없었던 거죠. 내가 영재였던 건 엄마를 닮은 거였어.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내 엄마는 서울대 의대 수석이었어. 한국에서는 머리는 엄마를 닮는다는 얘기도 있어. 할머니는 뿌듯해하셨어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와 아빠와 통화했어요. 모든 일을 말씀드렸죠. 아빠, 왜 진작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미안하다, 리사. 내가 혼란스러울까봐. 그리고 중국인 엄마도 너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길 원하지 않았어. 알고 보니 진우 씨는 할머니 친구의 손자였어요. 그래, 민지의 어머니가 부탁했던 거야. 너를 만나고 싶어 하셨거든. 아빠의 목소리에서 죄책감이 느껴졌어요. 화가 나기도 했지만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특히 진우 씨가 처음 만났을 때 제게 한국계냐고 물었던 이유도요. 진우 씨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응. 미안하다. 내가 스스로 알아가길 바랐어. 그날 밤 진우 씨와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와 많은 이야기를 나눴죠. 그는 처음부터 저의 정체성에 대해 알고 있었고 제가 한국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왜 말해주지 않았어요? 직접 경험하고 느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누군가의 말보다 자신의 경험이 더 강력하니까요. 진우 씨와 친해지게 됐어요. 그는 제게 한국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고 제 뿌리를 찾는 여정에 큰 도움이 되었죠.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되새겨 보았어요. 2주간의 짧은 방문이었지만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시간이었죠. 생모를 만나고 외할머니와 시간을 보내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경험한 것. 모든 것이 제게 새로운 시각을 선물해 주었어요. 괜찮으세요? 옆자리에 앉은 진우 씨가 물었어요. 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네, 그냥 생각이 많아서요. 미국으로 돌아와 저는 여러 생각에 잠겼어요.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진실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었는지 깨달았죠. 중국인 엄마는 사실 아빠의 두 번째 부인이었어요. 제게 진짜 엄마가 있었고 그분은 한국인이었죠. 아빠는 제게 모든 걸 숨겨왔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아빠와 대화를 나눴어요. 이제는 더 이상 숨길 것 없이 모든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죠.
아빠, 저에 대한 모든 걸 알고 싶어요. 아빠는 거실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나는 88년부터 91년까지 한국에 주둔했었어. 그곳에서 의대생이던 민지를 만났지. 우리는 사랑에 빠졌고, 내가 태어났어. 그런데 왜 엄마와 헤어진 거예요? 아빠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헤어지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민지의 어머니가 갑자기 중풍으로 쓰러지셨고, 민지는 어머니를 돌봐야 했어. 당시 한국은 지금처럼 의료 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았고, 노인 케어 시설도 믿을 만한 곳이 없었어. 내가 민지를 설득해서 함께 미국으로 오자고 했지만, 아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지는 어머니를 두고 갈 수 없다고 했어. 나도 이해했어. 하지만 내 임무는 끝났고 나는 미국으로 돌아가야 했지. 그래서 우리는 너를 내가 데려가기로 합의했어. 민지는 너에게 더 나은 기회를 주고 싶어 했거든. 아빠, 왜 진작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전화로 물었던 질문을 다시 한번 직접 물었어요. 널 혼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중국인 엄마가 그걸 원치 않았어. 그녀는 너를 자신의 딸로 키우고 싶어 했어. 처음에는 그것이 최선의 방법처럼 보였어. 아빠의 목소리에서 미안함이 느껴졌어요. 오빠는 저와 달리 처음부터 모든 걸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날 제가 한국인을 무시했을 때 모두가 그런 반응을 보였던 거였어요. 오빠는 알고 있었어요. 응. 오빠는 내가 태어났을 때 이미 5살이었으니까 모든 상황을 기억하고 있었어. 중국인 엄마와 결혼한 후에도 오빠는 계속 묻곤 했지. 리사의 진짜 엄마는 어디 있어요? 라고. 중국인 엄마가 한국을 그토록 미워했던 이유도 이해가 갔어요. 아빠의 이전 결혼과 한국인 여성에 대한 질투심이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그 한국인 여성의 딸이었으니까요. 우리 가족 중에 중국계는 없었던 거예요. 아니, 없었어. 너의 중국인 엄마는 내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났어. 그녀는 중국에서 이민 온 지 얼마 안 된 유학생이었지.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제가 왜 오빠와 외모가 달랐는지, 왜 아빠가 종종 저를 보며 눈시울을 붉히셨는지, 왜 중국인 엄마가 저보다 오빠를 더 편애했는지. 그날 밤 진우 씨와 영상 통화를 했어요. 이제 그는 단순한 동료가 아닌 제 인생의 중요한 조력자가 되어 있었죠. 어떻게 지내요?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모든 게 갑자기 바뀌어서. 진우 씨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그는 한국의 이야기, 문화, 역사를 알려주며 제가 한국에 대해 새롭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죠. 한국은 5,000년의 역사를 가진 나라예요. 수많은 외세의 침략 속에서도 자신만의 문화와 언어를 지켜왔죠. 그리고 전쟁의 폐허에서 6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고요. 진우 씨의 말을 들으며 저는 새로운 호기심이 생겼어요. 제 뿌리에 대해 그리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더 알고 싶어졌죠. 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었죠. 한국 방문 후 몇 주가 지나면서 저는 제 삶에 변화를 주기로 결심했어요. 먼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나사 근처 커뮤니티 센터에서 제공하는 한국어 수업에 등록했죠.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제 뿌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 생각하며 열심히 공부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사입니다. 첫 문장을 완벽하게 발음했을 때 선생님은 놀라워하셨어요. 발음이 정말 좋네요. 한국 사람 같아요.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아마도 제 혈통 때문이겠죠? 진우 씨의 도움도 컸어요. 그는 매주 화상통화로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알려주었어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첫 문장을 배웠을 때 왠지 모를 감동이 밀려왔어요. 이건 제 어머니의 언어였으니까요. 그 소리와 리듬이 낯설면서도 묘하게 친숙하게 느껴졌어요. 한국어 공부를 시작한 지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중국인 엄마가 제 방을 노크했어요. 한국 방문 이후로 우리 사이는 어색해져 있었거든요. 들어와도 돼요? 네.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제 방에 들어와 침대 끝에 앉았어요. 한국어 공부하고 있구나.
네,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몇 초간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죠. 미안해, 리사. 내게 진실을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저는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녀의 눈에 진심이 담겨 있었죠. 저도 엄마에게 화내서 미안해요. 화낼 만했어. 나도 내 입장이었다면 화났을 거야. 또 다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녀가 말을 이었죠. 사실, 나도 처음에는 너를 자식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웠어. 다른 여자의 아이였으니까. 하지만 점점 너를 사랑하게 됐어. 그런데 내가 자라면서 내 아빠가 너를 볼 때마다 눈빛이 달라지는 게 보였어. 내가 그녀를 많이 닮았거든. 중국인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질투가 났어. 내가 한국을 미워하게 된 것도. 그래서야. 미안해, 리사. 저는 일어나서 그녀를 안아줬어요. 이상한 일이었지만 그 순간 처음으로 그녀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 것 같았어요. 나사에서 일하며 한국의 우주기술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협력 프로젝트를 제안했고 상부에서도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었죠. 이제 한국은 제게 조그만 나라가 아니었어요. 우주 개발에서도 빠르게 성장하는 나라였죠. 리사, 한국과의 협력 프로젝트 제안서 잘 봤어. 구체적으로 진행해봐.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저는 이 소식을 진우 씨에게 전했어요.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이제 자주 만날 수 있겠네요.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가슴이 뛰었어요. 진우 씨에 대한 감정이 단순한 우정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느꼈죠. 중국인 엄마와의 관계도 서서히 변화했어요. 처음에는 사실을 알고 난 후 대화가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서로를 이해하게 됐어요. 그녀도 자신의 상처와 아픔이 있었던 거죠. 어느 날 저녁 그녀가 저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리사, 내가 중국에서 미국으로 온 건 사실 도망치듯 온 거였어. 중국에서 첫사랑에게 배신당하고 가족들과도 갈등이 있어서 새 출발을 하고 싶었어. 그러다 내 아빠를 만났고 그는 내게 안정감을 줬지. 하지만 내가 있었고 나는 그의 과거를 받아들이는 게 힘들었어. 그녀의 솔직한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그녀를 새롭게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괜찮아요.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중요한 거야. 그녀가 제게 처음으로 진심 어린 말을 해주었을 때 저는 그녀를 새롭게 볼 수 있었어요. 그녀도 결국 자신만의 아픔을 가진 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오빠와도 더 가까워졌어요. 그는 항상 알고 있었지만 제가 상처받을까 봐 말하지 않았던 거였죠. 항상 내가 알게 될까 봐 불안했어. 특히 내가 나사에 들어가고 한국인 동료가 생겼다고 했을 때 언젠가는 진실을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 진우 씨와 저는 이메일, 메시지, 화상통화로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그는 제게 한국 음악, 영화, 드라마를 추천해 주었고 저는 그것들을 통해 한국 문화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됐어요. 그 과정에서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서로에 대한 감정도 커졌죠. 미국 도착 1년 후 다시 한국을 방문했어요. 이번에는 나사의 공식 대표단으로서였죠. 하지만 제 마음은 그것보다 더 개인적인 목적이 컸어요. 엄마와 외할머니를 다시 만나는 것. 그리고 진우 씨도요. 서울에 도착했을 때 진우 씨가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미소가 이전과는 다르게 느껴졌죠. 이제 우리 사이에는 특별한 감정이 자라고 있었어요. 익선동 외할머니 집에 가니 엄마와 외할머니가 한국 음식을 가득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셨어요. 불고기, 잡채, 떡볶이. 아빠가 종종 해주던 그 요리들이 원래는 이런 맛이었구나 싶었죠. 이제야 제대로 된 한국 음식을 맛보는 거야. 엄마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 웃음 속에서 오랜 세월의 그리움을 느낄 수 있었어요. 외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오래도록 놓지 않으셨어요. 그 따스한 손길에서 잃어버렸던 시간들이 아쉬웠죠. 하지만 이제부터는 새로운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어요. 진우 씨와 함께 남산타워에 올라갔어요.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이곳이 내 뿌리의 일부구나. 그리고 제 마음에는 이제 확신이 생겼어요.
저는 더 이상 정체성의 혼란 속에 있지 않아요. 중국계도 미국계도 한국계도 아닌 그냥 저 자신이면 충분하다는 것을요. 모든 배경이 저를 만든 소중한 조각들이니까요. 진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어요.